오늘 이 추세 라인이 깨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진 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일 정도는 이제 가족여행을 다녀올 것 같아서 그 전에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큰 봉과 작은 봉을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작은 봉을 보시는 분들은 선물하시는 분들 위주고요. 예를 들어 15분 봉, 1시간 봉, 4시간 봉 이 정도는 작은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물이나 스윙 하시는 분들은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4시간 봉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시간 봉까지 보셔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현물 위주면. 네, 4시간 봉부터 보시면 좋은데 자, 일단 오늘 어떻게 매매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르고 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니 한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숏을 걸고 7불인가 차이로 안 줘서 여기에서 한 여기쯤에서 숏을 들어가고 쭉 먹고 이제 저점에서 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번 털고 되돌림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자리들을 보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자리였어요. 1차적으로는 매물대였죠. 매물대였는데 올라온 프랙탈 같은 경우에 보면 딱 봐도 조정파동이었죠. 이제 강의에 나오는데 이거는 불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추세 이걸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장으로 봤을 때 1.6180원에 몸통 아래에서 마감하는 거 보고 컨펌을 하고 손절을 위에 잡은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그 외의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려온 추세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 이 피보나치를 이렇게 찍으면 618 되돌림 황금 피보나치와 매물대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또 가파르게 올렸어요. 이때 너무 가파르게 올렸고 캔들상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다. 뭐 오늘은 엘리엇 파동 이야기를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이거는 제가 한글방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분께서 여기에서 롱을 쳐도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웨지가 나오고 있는데 리딩보다는 엔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카운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파동일 경우 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복합 조정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 파동이 이어진 다음에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파동이 웨지 형태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 2, 3, 4, 5파동일 경우 하나의 파동이 여기서는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되돌림 가능성을 보고 지지를 해주는지 보자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파동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파동으로 갔을 수 있다. 그런데 일단은 되돌림을 보더라도 롱을 봤던 근거는 이제 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 236 자리를 정확하게 찍고 반등했었다는 점과 이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안 깨졌었던 경우였죠. 그래서 되돌림 주더라도 이런 것을 막고 추가적으로 웨지가 위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이 추세 라인이 깨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진 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일봉을 봐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양봉 막다가 이제 음봉으로 장악을 하면서 거래량 또한 장악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짤 때 무조건 롱으로 고점을 갱신한다 라고 그리는 것보다는 반등을 하고 이러한 저항 모임을 때에서는 어떻게 비트코인이 지지적 역할을 해주면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다행히도 만약에 이런 저항 구간이 깨질 시에 그리고 위에서 몸통 마감할 시에는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봐도 괜찮지만 그 전까지는 오름숏이 안전해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고점을 찍기 전에 제가 이 고점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달 전쯤부터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다이아방 이제 제 디스코드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극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구간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21년도부터 올라왔던 고점들에 대한 추세 라인의 리테스트 자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차트를 봐야 할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렴으로 이어진다. 자, 이 구간에서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첫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10,000불 이상 되돌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고점과 저점이 훼손되지 않고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이 횡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이 아닌 가격 조정. 방금 수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으로 내년이나 내년 초나 이번 연도 말까지 계속 횡보를 하는 거고,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고 방금 알려드린 매물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내리면서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찍는다든지 여기를 헌팅을 하고 이 하단 매물대까지 주면서 반등을 해주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쓰는 대칭이라고 하죠. 이 대칭 피보나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를 찍고 뭐 이런 구간부터 여기 저점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좀 매물대가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나오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올 것 같으냐?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인 변곡점을 형성하고 단기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점이 나왔고 다 털고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는 추세의 변곡점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매물대 도달했고 이제 15분봉 보면 15분봉의 오더블럭 구간이죠. 이제 이걸 제가 다야 관점에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여기 올렸는데, 여기가 이제 94부터 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94 자리가 한 2점이죠. 살짝 미달로 안주긴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지지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일단은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펀딩비나 지표가 많이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단은 기초적인 RSI, 다이버전스 지표만 보더라도 과거 저점은 여기인데 이번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내려갔죠. 한마디로 이게 여기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시키고 있는 과정이며, 펀딩비도 원래 최근에는 굉장히 과열됐었어요. 일반적인 게 0.01%죠. 0.01%가 아니라 0.01 정도인데 퍼센트. 근데 이제 0.07 또는 뭐 한 9까지도 올라가는 현물이나 알트 또는 비트 이더리움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0.01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0.01에서 0.02까지도 내려온 것 같아서 많이 시키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폭이 생각보다 작아 보이지만서도 여기서부터의 되돌림이 무려 7.6%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를 한 12배율, 3배율만 썼더라도 최고점에서 롱을 타셨더라면 청산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되돌림이다라고 생각되는 절대 적지 않은 되돌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시간 봉을 지켜보고 있고요. 한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들어간 자리인데 수익 인증방 보시면 제가 지금 평단이 다 여기 세 구간인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들어갔고요. 이것도 한글방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4시간 봉 마감 보고 되돌림 보면 좋을 것 같다. 다야방에서도 말했나요 제가? 다야방에서는 언급을 안 했고 한글방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그냥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지금 타점이 들어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져 있냐면 15분봉을 보면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피보나치도 있었지만 보면 봉 마감, 오더블락, 지지 구간.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는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비트코인이 4시간 봉의 캔들 구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쉬운 자리였죠. 이것도 한글방에서 실시간으로 말했는데 되돌림을 줄 경우 2.177에서는 웬만해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들어갔었습니다. 여기가 오더블락이면서 지지를 꾸준하게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평단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어디까지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케이 1시간 봉, 4시간 봉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좀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 저항 매물대를 지켜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점이면서 저점인 캔들의 변곡점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여기를 깼을 경우에는 여기가 그 다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로 따지면 한 618 정도부터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도미넌스예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었을 때 내리면서 고점을 더 갔다가 깨졌을 때부터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되돌림이 나왔을 때 한 번은 리테스트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리테스트가 나오지 않았나.
한 번 더 올리더라도 이런 구간을 살짝 뚫고 내릴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추세가 나오려면 이 하단 추세 라인, 내려가는 추세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아직 뚫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라인에도 알림을 걸고 기다렸다가 뚫리면 이더리움이 추가적으로 상방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볼만한 게 알트 차트는 토탈 프리 차트죠.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쵸? excluding BTC and Ethereum. 그래서 토탈 캡이에요. 토탈 마켓 캡인데 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생각보다 되돌림 폭이 길었고 되돌림 반등을 한 반 정도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이 추후 어디까지 흘러갈지 생각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사실 제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리거든요. 이거는 뭐 관점도 다 나왔던 자리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1.198 전고점 매물대 여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시간 한글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털고 가도 가지 않을까 라고 최근 생방을 보시면 그 관점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돌림이 알트가 나올 걸 예상하면서 저는 이제 전략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해칭, 숏을 담은 해칭을 하면서 매매를 했고요. 아쉽게도 해칭 물량이 현물을 빠짐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약간의 손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차트가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롱을 들어왔다 하시면 매물대 지지를 해줘야 할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더블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하다 그래도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은 그래도 꼭 거세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도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부터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은 거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나오면서 오늘 손실을 보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추세가 지금 불장이다 하더라도 손절은 꼭 거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그 영상 올리고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상승장에서 그런지 되돌림 관점을 나가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돌림 자리 최저점 각질로 타점 잡고 쭉 올라왔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방으로 갈 때는 이제 이 고점을 탈환하면서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더리움과 현물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때는 확실히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능성 또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가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되돌림 준 다음에 빔이 나오고 여기서 횡보를 했더라면 다이아몬드를 거의 확신하게 봤을 텐데 여기가 좀 아쉬워서 지금은 일단은 수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수렴의 꿀팁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수렴일지 다이아몬드일지에 이제 그 컨펌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추세 라인이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추세 라인 세 번째 자리에서 여기서 터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다이아몬드였고 이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터치하지 않았고 이런 매물대 있죠. 여기서 지지 나왔던 매물대.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해줬다? 그러니까 여기 추세라인을 터치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추세를 꺾으러 간다. 그럼 여기는 수렴을 보고 이 고점을 오히려 깨러갈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수렴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4파동이 수렴을 나왔고 5파동이 1, 2, 3, 4, 5파동으로 나오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장 파동으로 이어지면 더 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3파동에 대한 1.13, 1.27, 1.38, 이런 구간이 가장 매력적이겠죠? 예시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보셔도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가 나왔다고 본 다음에 1.13 이런 구간이죠. 짧게 나오면 이런 구간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는 겁니다. 짧게 나오면 여기, 그래도 길게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되돌림을 보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